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사원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와주신 분, 혹은 또 TV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모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시간 동안 저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생일입니다. 뻥이에요. 하지만 전 제가 새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는 질문이다. 왜 제가 이제는 질문이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됐냐?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질문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이들이 손을 막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학생들은 가방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의 중요성을 알려주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질문이다 라는 책을 썼고 오늘 그런 제목으로 강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방송 작가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떨립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떨고 계신 분이 앞에 계시네. 아니 방청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떠세요? 떨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그 오늘 긴장되죠, 약간.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도 사실은 긴장돼요. 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정말 긴장돼요. 저는요 강의 준비를 안 해요. 왜 강의 준비를 안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떤 강의를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볼게요. 강의가 끝나고 식당에 갑니다. 중국집이라고 합시다. 방송 보시는 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중국집에 왔어요. 짜장, 짬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난 짜장 먹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짜장. 예, 손 내리시고. 난 짬뽕. 예, 손 내리시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보면 머릿수랑 그릇수가 맞지를 않아요. 왜? 손을 안 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왜 손을 안 들어? 근데 아까 보니까 딱 한 분이 안 드셨어요. 오케이. 오늘은 제가 그분을 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건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손을 들어야 맛있는 과일도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막 마음대로 해요. 막 멋대로 하는 거야. 멋대로? 괜찮은 말 아니에요? 멋대로 한다, 멋스럽다. 정말 오늘 멋진 강의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굴까요? 그렇죠, 워싱턴. 그러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리승만. 네, 그분이요 어느 고등학교 나온지 아세요? 배제학당. 그 배제학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고등학교예요.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이게 배제학당의 교가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그 학교 나왔어요. 야, 여러분들은 뭐 강의 들을 필요가 없네. 그냥 다 맞춰. 이승만 박사님과 저는 동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는 질문이다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누굴까요? 미국의 트럼프. 와우. 오늘 여러분들 IQ 한 3자리 분들만 모신 것 같아. 허경영 씨 제가 직접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 무슨 대통령 되겠다고 저렇게 나오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괜찮은 분이에요. 2시 반에 약속했는데 3시에 나타난 것만 빼면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뭐 축지법 쓴다는 양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첫 인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앉자마자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그러면서 나만 보시는 거예요. 내 얘기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고 강의하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저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만 보고 있잖아. 아, 딴 데 돌리지 마. 채널 돌리지 마. 돌려봤자 거기서 거기야. 돌리지 마. 나만 바라보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넘나들면서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갑자기 내가 미래 같다. 그럼 어디로 찾아가고 싶어? 여러분 생각이나 내 생각 똑같죠? 로또 번호. 로또 번호 볼 거 아니야. 그래서 4월 셋째 주 로또 번호가 뭔가 그거를 보고서 그걸 적어 놓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백투더퓨처라는 그 미래와 현재를 오가던 영화에도 보면요, 그 친구가 양키스가 이기고 뭐 스포츠 이기고 진 거를 딱 알아내 가지고 잡지를 하나 들고 와서 그걸로 나중에 부자가 되는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은 삶 속에 과연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통해 과연 로또 번호 알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방금 한 말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아, 배고파, 뭐 먹지? 맨날 이런 질문만 하는 사람들은 뚱뚱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날 봐요? 나 뚱뚱한가? 이거 뺀 거야. 내가요, 한 달 만에 12kg를 뺀 사람이에요. 빼는 방법 간단해요. 어떻게 뺄까? 질문을 했을 때 바른 답을 아니까 한 달 만에 12kg를 뺐잖아요. 세 가지만 안 먹으면 살은 자동으로 빠져요. 세 가지가 뭡니까? 라면, 껌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 요거만 안 먹으면 살은 쫙쫙 빠져.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항상 끊임없이 나는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펼쳐지는 미래가 확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근데 논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저기 큰 삼촌 논 지 한 15년 됐는데 아직도 놀고 계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 대학생 같은데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뭐 즐겨야 된다, 뭐 놀아야 된다. 근데 놀고 있는 10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왜? 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바닷가에 왔어.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고 있어. 하지만 이 바닷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발전할 것 같은데 여기다 좀 땅을 조금 사놓으면 어떨까? 저기다가 방가로를 줘서 내가 여기다가 숙박하고 보면 어떨까?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스태프분들 중에 그 좋은 학교에 그 방송 연예과 학생들이 실습 와 있어요. 그 와 있는 중에도요, 내가 앞으로 PD가 되고 카메라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핸드폰 보면서 애인하고 까똑 그러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와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는요, 이게 잔소리라고 들려. 잔소리라고. 여러분들, 난 자식도 그렇잖아요. 밥 먹어라 그래서 바로 나오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없지? 난 아니었어. 밥 먹으라 하기 전부터 와 있었어. 숟갈 들고. 밥 먹어라. 안 나오고 밥 먹어라. 야, 치운다. 그래야 그냥 그때 가서 속 터져. 내 자식도 그 모양인데 남의 자식들한테 뭔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 노는 걸로 성공하는 비결은 놀면서도 내가 어떤 스스로에게 질문을 내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방송 작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환경에 아주 익숙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뒤에서 글을 써줬죠. 옛날 배삼룡 선생님 아시죠? 그분의 그 마지막 특집, 그때는 이제 추석 특집극 이런 거, 그때 작가로 참여를 했어요. 구봉서 선생님 아시죠? 그분과 제가 해서 그 마지막으로 그 명랑오락극 시트콤 같은 거 그걸 했었어요. 그다음에 김영곤 씨랑도 하루 전날까지 만나서 제가 같이 작업했던 사람이에요. 이주일 선생님, 그분의 마지막 방송 원고를 제가 썼어요. 공통점이 뭐죠? 저랑만 일하시면 다들 얼마 있다가 돌아들 가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랑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방송 작가를 그만뒀을 때, 이제 어떻게, 난 큰일 났어. 그렇게 내가 한탄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난 앞으로 새로운 무슨 일을 할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끊임없이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기 카이스트인데요, 배복윤 교수인데요, 신상훈 작가님 계세요? 예, 신상훈 작가입니다. 5월달쯤 오셔서 강의 좀 해주세요. 예? 강의요? 전 강사가 아니에요. 방송 작가입니다. 저기 원래는 김영곤 씨가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김영곤 씨 제일 비슷한 분 추천해 달라고. 근데 나를 추천해 준 PD가 누군지 아세요? 저를 잘랐던 PD예요. 그런데 저를 잘랐을 때, 아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내가 뽀뽀뽀 일요일 밤, 그다음에 뭐 유월번지 뭐 세상만사, 내가 진짜 코미디랑 코미디는 다 했는데 종당엔 날 잘라요. 그렇게 막 외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지.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 수지 씨 아세요? 수지 씨 닮았어. 와우. 기분 좋아하잖아요. 안 닮은 거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아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 아웅산 수지다. 아웅산 수지. 아니다. 합성수지다. 합성수지. 그러면은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할 때 옛날엔요 막 했어요. 코미디 작가라고 그러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럼 그 개그 콘서트나 우차사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가가 씁니까? 개그맨이 있습니까? 전 이렇게 말을 해요. 개그맨들이 만들죠. 저희들은요 그냥 뭐 정리 좀 해주고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거 좀 해줍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그맨들을 이제 채찍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야 웃기는 거 해봐 쫙, 재밌게 해봐 쫙, 너 그거밖에 못 웃겨. 그 볼펜 가지고 우리는 글을 안 쓰고 쑤셔요. 야 자식아 좀 재밌게 해봐, 재밌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함으로 해서 자극을 받아서 뭐 유명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 개그맨들한테 미안해요. 야 우리 어떻게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이러면서 도와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친구들을 뽑아먹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제부터라도 좀 잘해주자. 그래서 좀 잘 안 나가는 개그맨들이 있어요. 야 내가 작가 그만두고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야. 너희들 말도 잘하지, 또 웃겨주면 강사로서 이렇게 뭐 인기도 얻지, 나처럼 사장당 강의도 가고 청와대 강의도 가고 국회도 강의도 가고, 어차피 너희들 인기가 없으니까 부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 말은 잘하니까 강의를 해봐. 내가 그래서 강사 많이 시켰었어요. 그 개그맨들.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신작가가 뒤에서 강의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뒤에서 야 우리 7대 3이야 이런 거 없어요. 난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난 9대 1이에요. 9대 1. 내가 9를 먹고 1을 주죠. 농담으로 하네 다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어떤 질문들을 요즘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카드 종이를 나눠드리고 그 종이에다가 좀 여러분의 질문, 내가 요즘 하는 질문을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다들 적어주셨죠? 요걸 통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정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전 해답은 아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배에 구멍이 났잖아요. 물건을 싣고 수출을 해야 되는 배가 가다가 홍콩 근처에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은 어떡하죠? 걱정만 하는데 그 임시직이었던 주인공이 구멍이 뚫렸으면 막으면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답을 찾는 그런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럼 미니 시리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좀 해볼게요. 앞으로의 부동산의 전망은 저희 아파트 제가 산지 5년 됐는데요. 그 사이 1억 5천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한테 부동산 전망을 물어봐요. 마음 아프잖아. 부동산 누가 알아? 큰 건 압니다. 큰 거.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분 부동산 업자입니다. 부동산 업자, 개발업자, 그리고 아파트 건축하시는 분들이에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 우리가 누굴 따라가죠? 그렇지, 일본. 일본도 보면 우리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나는 그 인구 절벽 시대를 결혼하면서부터 알았어요. 마누라를 만나면서부터 앞으로가 절벽이겠구나. 난 그걸 느꼈던 사람이에요, 피부로. 근데 보세요, 인구 절벽 시대가 됐어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지금도 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 5년 전에 녹화할 때는요, 방청객이 80명에서 80명. 오늘 몇 명 없잖아요. 인구 절벽 때문에 그래. 다 어디 갔어? 방송 보시는 분도 그래요. 옛날에 내가 방송 한번 지나가는 역할로 나오면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못 건너가. 지하철을 못 타고 다녀. 그러면 어머, 어제 방송 나오셨던 분이죠?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그걸 다 알아보더라고. 그런데 요즘은요, 1시간 동안 내가 방송을 이렇게 떠들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채널이 많아졌잖아. 채널이 너무 많아. 채널이 그래서 안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좋아지는 면도 있어요. 눈이 좋아졌어. 눈이 그 미세먼지가 보이기 시작했어. 와, 미세먼지가 막 보여. 내 눈이 굉장히 좋아졌나 봐. 이런 거 고급 조크인데 이걸 알아듣네. 저는 나이 든 딸이 있는데 시집을 안 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요,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딸 시집 보낼까? 그런데 이렇게 쓰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오케이, 좋아. 이 안에서 결혼 안 하신 분, 그 남성분 계세요? 결혼 안 하신 남성분? 계시네. 다 있네. 여기 결혼 안 한 남자 많네. 그 고민 쓰신 분, 이 안에서 고르세요. 이 안에서 이렇게 많아. 뭐가 걱정이야? 우리 맨 끝에 앉으신 여성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보통 강사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주로 얼굴이 이쁘신 분들 위주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지목당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남성분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남자가 있다 없다, 있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없다.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물론 결혼을 하셨죠. 그래도 좋아하는 남성상은 계속해서 가질 수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남성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남자가 있다 없다? 있다. 어머머. 실례지만 결혼 아직 안 하신 처녀분이신가요? 했어요. 오, 이분은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날라리야 뭐야? 아니 바람 피러 나온 거야 뭐야? 결혼했는데도 막 이상형의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요, 사실은 첫 번째 물어본 분은 조금 한 가지가 부족하세요.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뭐한데 센스가 조금 없으세요. 센스. 혹시 광화문이나 뭐 이런 밖에 그 서점에 가실 때 센스의 차이라는 책을 한 번만 사서 읽어보세요. 센스의 차이.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제가 글자를 잘못 보고서 이렇게 골라 집은 책인데 그 책 속에 센스의 차이 안에는 많은 다양한 센스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없어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모든 남자들의 얼굴 봤어요? 얼굴이 구겨지면서 야, 나도 네가 별로다, 별로야. 네가 왜 남의 얼굴 지적질이야? 막 이러면서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는 항상 그 안에서 대답을 찾아라. 지금 시집 안 간 딸은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그리고 시집 안 간 딸들에겐요, 어떤 남자를 만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오히려 잘못된 남자 들여오면요, 미안하다, 시집 가라는 얘기 내가 괜히 했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딸이 시집 안 간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시집 갔다가 잘못되면요, 엄마 때문이야, 괜히 가라 그래가지고. 엄마 탓을 해요. 엄마 탓을. 지 마음대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하더라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대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떤 사윗감을 만나라,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자, 어떤 사윗감을 만나야 될까? 성격이요? 성격. 성격 보지 마세요. 결혼 전 성격과 결혼 후 성격은 어차피 다릅니다. 결혼해 보셔서 알잖아요. 결혼 전에는 얼마나 착해요. 자기야, 우리 토요일 날 영화 보자. 자기야, 뭐 볼래? 이 중에 골라. 자기야, 큰 의자로 갈까? 누워지는 거? 자기야, 팝콘 사줄까? 뭐 핫도그 사줄까? 그러던 남자들이 결혼만 하면, 야, 그 명화극장에서 해줄 건데 뭘 또 극장 가서 보냐? 야, 설날에 다 해준다. 텔레비 그냥 집 텔레비 봐, 텔레비. MBC 좋은 거 많이 하잖아. MBC 봐. 이런다니까. 끌고 가서 극장 가더라도 자기야, 오랜만에 팝콘. 사실 팝콘을 왜 연인들이 먹는 줄 아세요? 심심풀이로? 아이고, 이분은 연애해 본 지 꽤 오래되셨나 봐. 심심풀이로 팝콘을 먹는데. 아니야. 팝콘을 먹으면서 손이 오락가락 하다가 손이 딱 닿으면 찌릿찌릿찌릿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애인,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은 걸 먹습니다. 처음 미팅을 했을 때 뭐 드시겠습니까? 네, 저는 김치찌개요. 잘 됐네요. 저도 김치찌개 먹을 건데. 그럼 사랑이 싹 트는 거야. 저는 돈가스 먹을 건데 뭐 드실래요? 저는 비유가스요. 비유가 상한다는 얘기야. 비유가. 마음에 들면은 같은 걸 먹고 싶고요.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있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같은 팝콘을 먹으면서 서로 손이 닿기도 하고, 또 먹다가 잘못해서 들어가면 거기 뭐가 묻죠? 그렇죠. 아밀라제, 이 침이 묻어가지고 서로 침이 오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 나는 옛날에 팝콘 먹을 때 막 이렇게 먹었어. 침이 막 오가게. 어쨌든 여러분들 성격 보지 마세요. 어차피 바뀌어. 딴 거, 남자 고를 때 뭐 보라고 가르쳐 줘야 돼? 성실한 거. 맞습니다. 성실한 거. 성실하면 바람도 안 펴요. 성실하지 않은 놈들이 바람 피는 거야. 성실하면 바람을 펴도 들키질 않아. 들키질 않아. 무조건 성실한 애들. 그 저도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딱 핸드폰 보는 애들이 있어요. 수업 중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내 자랑 같아서 내가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사장당 강의를 한 강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처럼 2번 한 강사는 몇 명 없을걸? 더 이상 사장당 강의는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연봉 수십억, 뭐 100억 이상 버는 양반들은요, 강의 중에 한 명도 핸드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핸드폰인데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강의 듣는 아이들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요 핸드폰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죠. 야, 핸드폰 보지 마. 그럼 또 요즘 애들은요 할 말이 많아요. 교수님, 저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보면서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서 듣습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샤워하면서 오줌 싸는 거. 그거 외에는 동시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실한 남자가 최고야. 성실한 남자. 어떻게 하면 신상훈 교수님 같은 스타 강사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이 자리에는요 제가 깜짝 놀란 분이 한 분 와 계세요. 한 10년 전인가 대구의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처럼 보이는 남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저벅저벅 다가오더라고요. 난 그 당시에 저 친구가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느낌이 있었어요. 딱 오자마자, 저 혹시 개그 작가 신상훈 교수님 아니십니까? 이놈의 인기는 대구에서도 멈출 수가 없구나. 네, 맞습니다. 거만하게 그랬더니 예, 제 개그맨 지망생입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한눈에 봐도 웃기게 생겼어. 한눈에 봐도. 그 친구랑 그 후로 계속해서 인연을 맺었어요. 근데 겉모습은 개그맨인데 몇 가지 좀 개그맨이 되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개그는 약간의 좀 부풀림, 과장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진실된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다고 그랬죠? 제왕절개로, 배꼽으로. 이거 뻥이거든. 사실은 웃기려고 그런 거거든. 왜냐하면 지금 안 그러면 우리 엄마가 텔레비 보면서 저 자식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방송에도 나가서 거짓말하네 그럴까 봐. 엄마 이거 웃기려고 한 소리야.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이죠. 우리 엄마가 나 낳은 건 그건 진실이잖아요. 사실 우리 엄마랑 나랑은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 얼굴에다가 파마 머리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게 우리 엄마야 엄마. 그래서 내가 요즘 파마를 못해. 우리 엄마랑 헷갈릴까 봐.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진실해서 개그맨이 되기에는 아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제가 개그 작가다가 강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꿈이 바뀐 거야. 저 그러면 스타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강의를 할지 안 할지 참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직접 물어보려고요. 야 진석아 올라와봐. 여러분 얼굴 봐서 웃기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얼굴 보면 웃긴다고. 그리고 이 친구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대화 시작 전에 웃음, 대화 끝나면 웃음을 배경음악으로 깝니다. 직접 들려드릴게요. 웃음을. 항상 이렇게 항상 웃어요. 근데 개그맨은 내가 웃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웃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웃기는 거는 포기하고 그러면 난 강사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살짝 걱정은 했어요. 야, 강인 말이다. 강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 너만의 이야기는 뭐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책도 쓰셨죠. 책 제목이 왕따에서 학생회장까지라는 책을. 왕따였어. 왕따. 그러니까 요즘 학교 폭력 심각하죠. 그 여러분들 자녀는 학교 폭력의 희생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모른다고. 애들이 맞아도 부모한테 얘기 안 하는 거야. 지금 가지 마시고 이따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학생회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썼고 강의를 하러 다녀요. 어제 강의를 어디에서 했어요? 네, 어제 울진군에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학교에 가서? 네, 학교에 가서 한 군데? 5군데. 5군데? 네. 봤지? 난 오늘 하나 달랑하는데 이 친구는 5군데 하고 왔어. 와, 괜히 가르쳐 줬나? 그러니까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란 그 소설 기억나세요? 내가 끊임없이 바위를 받아봤어.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얼굴이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만약에 개그 작가를 했으면 개그맨이 됐을 테고 강사가 됐기 때문에 강사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대구에서 살고 어제 울진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은 시간을 모르시죠? 예, 지금 11시에 아침 오전 11시. 그런데 일찍 와서 제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스승님 위해서 박수라도 쳐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불러내서 인터뷰 시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시키고 싶진 않아요. 지금 채널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야, 진서가 한마디만 해줘. 감사합니다. 저 교수님 너무 존경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연 정말 짧은 시간을 훅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전 사실 떨리지 않았던 이유가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왕따가 생기고 왜 자신감 없는 아이들이 생기고 왜 바닥을 쳐다보고 다니고 그런지 아세요? 그야말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나 부모님들은 야 자신감을 가져 자신 있게 하면 되잖아. 근데 저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걸 몰라요. 끊임없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길까를 고민하는 학생은 1000명에 1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답을 찾는 아이는 또 1000명에 1명 중에 또 1명이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만 적어도 성공했다 평가받는 사람은 10,000명, 10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엄마 100점 맞았어.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키우면 자신감이 높아지겠죠. 성적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 아이들한테 무조건 자기소개 시켜봐가지고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목소리를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 왕따 당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왕따가 아닌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을 봐야 돼요. 눈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얼굴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보시는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에 대한 사랑은 처음엔 몰라요. 누구한테 그걸 배울까요? 엄마 아빠.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끊임없이 우리 자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져요? 너는 북한의 북핵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걸 물어보나요? 아니죠.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사랑이 뭐니? 아니죠. 질문은 엄마 아빠 해봐. 엄마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끊임없이 엄마와 교감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최대의 질문거리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을까? 아빠가 나를 어떻게 했을까?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엄마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사랑을 여러분이 해줘야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난 처음에 학생들 중에 핸드폰 보거나 자빠져 자거나 딴짓하면 막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식 생각해서 야 이 자식아 일찍 와. 야 이 자식아 졸지 마. 야 이 자식아 핸드폰 보지 마. 교수를 보란 말이야 교수를. 그런데 요즘은 안 해요. 왜? 대부분 그랬던 학생들이 돌이켜보니까 집안이 불우한 학생들이 많아요. 저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털어놓습니다만 이혼 경력이 있어요. 저랑 동질감을 느끼는 분이 몇 분 확 계시네. 요즘은 하도 이혼이 많아서 뭐 괜찮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왼쪽에 앉아 계신 분, 그분 중에 한 분이 이혼했을 거야. 두 분 다 멀쩡하면 당신이 아마 이혼했을 거야. 그 정도로 요즘은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에 관련돼서 자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했어요. 그게 난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누가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한눈에 몰라. 왜냐면 한 1년만 지나면 딱 까먹어.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교수를 안 쳐다보고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으면 살 빠져요. 웃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줘도 웃질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10중 8구 부모가 이혼했든지 아니면 같이 살아도 사랑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집안이에요. 사랑하세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스타 강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스타 강사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노력을 해서 지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또 노력하세요. 예. 이거 좋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요? 그래, 이런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방송 7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들이 와서 명함을 줘요. 어머 강사님, 한 받았는데 명함을 주고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줘요. 강사님 오늘 첫눈이 오네요. 눈길 조심하세요. 강사님 오늘 해바라기 꽃을 봤어요. 강사님 얼굴이 생각나네요. 막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강사님 저 이번에 결혼해요. 주례 좀 사주세요. 주례 좀. 네? 주례요? 저 이런 강의는 1년에 한 300번씩 하지만 주례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저도 결혼해 본 적이 없어요. 주례 좀 사주세요. 내가 주례를 섰을까 안 섰을까? 섰지. 왜? 끊임없이 소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딱 주례를 서러 갔다. 막 실수도 했어. 실수. 처음이니까. 주례가 막 떨리더라고.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겠는가?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신랑한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신랑은 무슨 힘으로 결혼을 결심했는가? 요즘처럼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 신랑은 무슨 힘으로 결혼을 결심했는가? 그랬더니 사랑의 힘이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사랑의 힘. 그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힘은 뭔가? 그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아니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힘은 그때 하객들이 대답을 하더라고. 하객들이 돈의 힘이요, 돈의 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95%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머 강사님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위층 사버려. 위층 사면은 층간소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방법은 알고 있는가? 하고 신랑한테 물었더니 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돈은 어떻게 벌까요? 일해서 번다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우리나라 성공한 분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 일 안 합니다. 일 시키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봤자 편의점에서 1시간 일해봤자 6천 몇백 원, 10시간 일해봤자 6만 얼마, 그것도 뭐 10,000원 되는 데까지도 뭐 앞으로도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일이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재밌게 하라는 거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센스의 차이 39쪽에서 발견한 글입니다. 돈은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데 따른 보상으로 받는 상이다. 그러니까 누굴 즐겁게 해주면 돈이 생기는 거야. 보너스로.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해봐요. 많은 사람이 즐겁게 해주면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서 음반 판매도 늘고 콘서트도 늘어나고 싸이가 우리 학교에서 노래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싸이. 난 처음에 야 작년에도 불렀는데 왜 또 싸이 불렀니? 근데 갔어. 나 10초 만에 와 이러고 있는 거야. 싸이는 뚱땡이 나도 들뜨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때? 노래방 가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좀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내고 부르는 게 맞아. 내고 부르는 게. 쌓이는 돈을 받고 부르는 게 맞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세요? 그렇죠. 무조건 상대를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일하던 분도 즐겁게만 하면 거기 온 손님 중에 저 친구 내가 데려다 써야 되겠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당신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당신부터 열심히 하세요. 자, 그다음에 하나 정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과학 분야에 노벨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창의력이야, 창의력. 여러분 제가 마라톤에 도전한 거 아세요? 처음 나갔을 때 선두였을까, 중간이었을까, 마지막이었을까?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은 앞을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뒤를 봐야 돼요. 내가 꼴찌인가? 근데 뒤에 나보다 뚱뚱한 놈 하나가 헛곡대면서 쫓아오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근데 그놈이 내가 웃는 걸 봤나 봐.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야. 야 임마 거기 서봐. 너 나보고 비웃었지. 너 꼴찌로 달리는 게 어떤 심정인지 맛보게 해줄까. 그러더니 갑자기 기권하는 거야. 기권. 이거 빵 터져야 되는 건데.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해했죠. 기권을 했어. 머릿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추월했나 보다 상상했는데 기권이라는 말에 빵 터졌잖아. 그거는 우리가 모르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머 작가 하면서 깨달은 건데, 남을 웃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벽이 있어도 어떻게든 웃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재미없다고 그러면 쓰러지나? 뭐처럼 일어나죠? 그렇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 끝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라면 회사 중에도요, 어떤 회사는 지금 막 매출액이 막 올라가고 있어. 쓰러져도 올라가는 거야. 끊임없이 상대방을 재밌게 해주고 웃음 짓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성공의 길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 난 어떻게 다시 오뚝 쏴야 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를 어떻게 웃겨줄까? 그거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성공으로 가는 길이 훨씬 짧아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탁 인사드리고 강의 끝내면 이제 여러분의 역할을 하시는 거야. 상대방이 저렇게 끝났을 때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그걸 질문을 딱 떠올리시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러고 있다고. 근데 방송이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났을 때 난 뭘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지 씨는 뭘 해야 돼요? 환호해 준다, 박수 친다. 뭐 딴 데 가면 뭐 기립박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뭐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립박수 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기립박수 받더라고요. 사실 기립박수가 어렵지가 않아요. 끝나면 우리 화장실 가야 되잖아. 봐봐봐, 박수 치고 일어나서 나가나, 일어나서 박수 치고 나가나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다르게 생각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해결할까, 상대를 어떻게 웃겨줄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끝으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유머나 또 말을 잘하고 싶은, 그리고 또 나도 강사가 되고 싶다든지 어떤 꿈이 있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웃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개그맨들하고 있다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재밌게 말하는 거를 상대방들, 일반인들도 알 수 있다면 어디서나 성공할 텐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아요. 제 것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만 해서 무슨 만화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게임만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걸 여러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인생은 내가 하는 질문에 따라 펼쳐지는 거니까 앞으로 좋은 질문들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